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국장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방통위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인터뷰였습니다. 이 방송 듣고 여당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반론권을 요청하셨고요. 그 입장 듣기 위해서 김효재 상임위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방송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그건 뭐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요청한 것은 누구의 말을 반론하거나 반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제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서 바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출석하셔서 한상혁 위원장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예. 우리 사자님께서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에 보면 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정 철학이나 정치 통치 또는 그 계획을 모두 공약으로 만들어서 내걸고 당선이 되면 네. 행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 그걸 실현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한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을 위해서 물러나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네. 또 하나 그 한상혁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위원장께서도 전임자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네. 임기 1년 전에 사임한 자녀 임기 1년을 하고 그다음에 5기 방통위에 재임되어서 지금 이제 이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당시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면서 그날 네. 갑작스럽게 1년 전입니다. 1년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의 표명의 견해를 네. 밝혔는데요. 그걸 견해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네. 2019년 7월 22일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네. 제2기를 맞아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제2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말씀은 네. 무슨 얘기냐면 이효성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2기 내각과 썩 그렇게 팀워크가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한상혁 위원장은 이효성 위원장의 후임으로 왔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2기 행정부와 네. 그 손발을 맞추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하물며 그렇다면 한상혁 위원장께서는 법률가이시고 네. 한 조직을 이끌어오신 수장이시니까 네. 적절히 거취를 표명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법률가니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의 행정 통할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가 네. 그리고 임기가 우리 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에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맞습니다. 탄핵되지 않으면 네. 특별히 탄핵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물러나는 맞습니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변이었고, 네. 근데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를 다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 또한 그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방통위원회법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맞습니다. 반론이 저는 있을 수 방송 있죠. 그 예. 법의 정식 명칭이 예. 이렇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8조에 의하면 예. 다음 각호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신분 보장. 그게 뭐 신분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네.
같은 법 제5조 사항에 6호에 따르면 예.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네. 구조란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2명, 그중에 한 분이 위원장이 되시죠. 네, 총론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추천 3명입니다. 네, 모두 그렇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요. 네. 근데 국회 추천 3명 가운데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그러니까 여당이죠. 네. 그 나머지 2분은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 야당입니다. 네. 이 얘기는 5명 상임위원회의 구조에서 합의제로 운영을 하는데 네. 정부 여당에게 안정적 과반수 3분의 2를 준 거죠. 준 겁니다. 그리고 그 2명을 야당에게 준 것은 그러하되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 미디어를 총괄하는 기구이니 독립된 기구이고 그러하니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 하는 게 야당에게 2명의 추천권을 준 전 그 입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약 이런 9개월. 경우를 예. 그렇다면 이 2가지 이 법률에 명시된 이 2가지 가치, 네. 이 2가지 가치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우선하거나 또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압도적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2개가 상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소중하게 네. 갖고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네. 상충하게 될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 그는 어느 가치를 우리가 선택할 거냐, 네. 어느 가치가 더 소중하냐 하는 걸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윤 대통령 취임하고 한 5달 정도 겹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새 정부가 나라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 할까요? 그건 네.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네. 윤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로 해서 15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5년, 즉 60개월인데요. 네. 60개월에 25%, 4분의 1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하는 국민적인 명령을 거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그 뜻을 반하는 것이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선 불복, 결과적 대선 불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님, 네.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동안에 예, 정무직 공무원들 임기를 대통령 그렇죠. 임기가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 언론이나 예. 아니면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식으로 플럼북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럼북이라는 게 미국식은 이제 정무직을 전부 리스트해서 바꾸죠.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그걸 다 바꾸는 예.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네. 있는데 언제 그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할 일이 정말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을 못하는 이유, 네. 뭐 일을 제대로 뭐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론의 평가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기를 하겠다는 그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지금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의 양식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말하자면 그 방통위 과장과 국장이 연달아 구속된다거나 또는 수사, 감사, 감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면직 사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사유 무슨 뭐 법률상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거나 하는 면직 사유를 찾기 위한 표적 감찰, 표적 감사, 표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분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언론의 분석이고요. 제가 예. 그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럼 이 정상적인 감찰이나 수사나 총리실의 공직기강 그 실이나 예. 그 지금 대통령실에 새로 생겼죠. 공직기강 비서관실. 네. 그쪽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일이 아니고요. 네. 예전 정부에서부터 늘 있었고 예전 정부에는 뭐 민정수석실이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죠.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유독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있는 방통위원회에 유독 수사, 감찰, 감사가 집중되니까 언론에서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김현 그 상임위원께서는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과 위원장에게 뭐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효재 위원께서도. 네, 저는 그때는 있지 않았죠. 예.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방통위원들이나 방통위원장이 같이 한 건데 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위원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감찰해야지 왜 애꿎은 사무처 직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 애둘러서 압력 넣는 방식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두 분과 2년 넘게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네. 압니다. 두 분 다 네네.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이번에 그러나 구속되신 두 분.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 네.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네.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인 제가 네.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김효재 위원께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방통위에 대해서는 네. 모두 그냥 정상적인 수사 내지는 행정 작용이다. 그들의 행위가 만약 잘못되었다면은 네. 나중에 큰 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네. 큰일 날 그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제 김현 방통위원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방통위 관계자 불러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공직자들에 대해서만 감찰할 수 있는데 유시춘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거는 좀 약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요. 예. 유시춘 이사장 임명 과정에 네. 관여한 공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유시춘 이사장을 어떻게 예. 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든 누구든 그렇죠. 감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유시춘 네. 이사장 임명 과정을 감찰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시춘 이사장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물론입니다. 관여한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것이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춘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미 검찰에서 본인의 이번에 감찰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검찰에서 한번 무혐의 처분 받은 건데 또 이제 와서 감찰하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팩트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민주당 당원이었냐 뭐 이런 건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예, 알려져 있거든요. KBS나 MBC 또는 예. EBS의 이사는 당적을 가질 수 이탈한 지 가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 예.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재척 사유가 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무혐의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일 겁니다. 아니, 아까 15개월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올 7월이죠. 한상혁 방통위원장 7월 30일 임기가 7월 30일인데 그다음에 우리 김효재 위원님하고 김현 의원은 8월 23일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되면 이미 3대 2로 말하자면 여당 3, 야당 2로 바뀌는데 임기가 보장된 한상혁 위원장을 그 뭐 7월까지도 못 기다리냐. 지금 당장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오니까 게 7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새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통신 시장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죠. 그런데 네. 1년 반을 그저 그냥 호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정리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왔으니까 뭘 이제 와서 또 나가라고 그러냐 그런 말씀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결과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언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김효재 위원께서도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